자기소개서에 보면 네, 그 쥐의 면역기관 관찰할 때는 인체의 면역기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실험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서 두 면역 반응의 차이를 고민해 보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예. 이때 말하는 두 면역 반응이라는 거는, 사람과 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고민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 무엇을 어떻게 고민했다는 얘기죠? 사람과 쥐의 면역기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퇴화한 충수 아니면 백혈구 같이 대식세포가 면역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또 대식세포가 면역을 담당한 이후 그 다음에 T림프구, B림프구, 보조림프구 그 등등 여러 가지 기관에서 면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쥐엘 같은 경우는 그 해부했던 한 여러 기관이 아니라 한 기관이 특정한 한 기관이 면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특정한 여러 부분이 아니라요. 네, 특정한 한 기관이, 네. 사람은 어떤 기관이 면역을 담당하는데? 기관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 그 피 같은 경우도 거기에 있는 백혈구나 대식세포나 이런 경우도 있고 소장의 충수 같은 경우도 면역을 담당하고 있고 충분한 기관이라 할 수 있죠. 예, 네. 그리고 백혈구나 적혈구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예, 세포고. 세포 예. 그래서 쥐도 백혈구, 적혈구는 있잖아요.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네 말이 예, 사람은 면역 담당 기관이 여러 개인데 쥐는 하나다 이 얘기예요? 예, 그 쥐의 면역 기관은 딱 하나만 있다? 예, 그래? 그 하나가 뭔데? 그 사람의 면역 기관은 그러면 뭐가 있어요? 그 충수 말고? 충수 말고 그거 좀 정리를 하셔야겠네요. 예, 그 쥐의 면역 기관이 딱 하나만 있다고? 그거는 근데 본인이 또 그 어디서 들은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이건 본인이 저는 찾아본 내용입니까? 이건 찾아봤습니다.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쥐는 면역 기관이 딱 하나래? 예, 사람은 여러 개인데, 그걸 좀 찾아보셔야겠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 보니. 자, 서도 이번에 보면 2학년 때 자유탐구대회 때 카페인에 대한 조사를 하셨는데, 녹차, 커피, 콜라 등의 카페인을 추출하기로 했다. 카페인은 어떻게 추출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예, 카페인이 들어있을 거라고 짐작되는 여러 가지 음료들과 디클로르메테인이라는 액체를 분별 증류를 해서 그 디클로르메테인이 카페인을 녹여서 거기에 있는 카페인만을 따로 뽑아서 추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클로르메테인은 분별 중류는 왜 했어요? 그 카페인의 그 디클로르메테인 말고 여러 가지가 그 음료수에 카페인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원하는 것은 카페인만을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카페인과 카페인이 아닌 부분을 따로 분리하기 위해서 분별 증류를 했습니다. 그 디클로로메테인은 왜 쓰고? 카페인에 그게 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별 종류로 카페인을 뽑아낸다면서요. 따로 분리한다면서. 그 디클로로메테인이 녹인 부분이 그 전체적으로 분별 종류를 먼저 했어. 아니면 먼저 녹이고 난 다음에 그걸 증류를 추출을 먼저 한 다음에 분별 종류를 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추출을 했을 때 거기에 순수하게 카페인만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다른 성분도 같이 녹아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분별 종류를 해서 카페인만 뽑아냈다 이런 얘기인 거네. 예,
카페인이 대략 몇 도 정도에서 끓어 나오던가요? 카페인 그 카페인이 든 디클로로메테인을 따로 뽑아낸 다음에 그걸로 끓이다 보니까 디클로로메테인이 끓는 온도에서 카페인을 추출할 때 디클로메탄을 쓰니까 거기 디클로메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분별 중으로 뽑아냈다. 예, 온도까지 지금 기억하기는 어려울 거고. 예. 그래서 이 실험을 하면서 연구자가 가져야 할 인내심을 가질 수 있었다. 예, 이전에 추출할 때 카페인이 잘 녹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찾아서 이것을 고쳐 나갔다라고 했는데 왜 잘 녹지 않았고 그걸 어떻게 고쳤죠? 저희가 처음에 실험할 때는 그 디클로로메테인을 얼마나 넣어야 될지 잘 몰라서 실험에 써야 되는 디클로로메테인 양이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전체 음료수에 있는 카페인 하나를 녹일 때 20ml 정도의 디클로로메테인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양이 적게 나왔고 그래서 그 원인을 추론해 보니까 디클로로메테인이 너무 적어서 거기에 있는 카페인이 다 녹이기엔 부족했다 이 결과를 얻고 다음에는 50ml 정도로 해봤더니 저희가 예상했던 값과 비슷한 값을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적어도 50ml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결론을 얻고 그렇게 실험 방법을 다시 수정했었습니다. 용매의 양이 부족했구만. 예. 이 대회를 본인의 의미 있는 활동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는 카페인을 잘 먹는 편은 아니지만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카페인을 먹는 친구들이 엄청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페인에 대해서 직접 연구해 보면서 이런 친구들의 겪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고 정도는 해주고 싶었고 두 번째로 이 대회가 팀으로 하는 대회다 보니까 평소에는 혼자 하는 걸 선호했지만 팀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의견을 모이면 생각보다 해결 방법 같은 것이나 아니면 대처 방법 등이 쉽게 나왔고 그래서 단체로 하는 게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예, 그리고 친구들이 무심코 카페인을 뭐 콜라나 커피 등을 통해서 자꾸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예, 그런 위험성들을 친구들한테 좀 알려주게 되어서 예, 그것이 의미 있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죠. 카페인 부작용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써 있는데요. 부작용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네,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두가 알다시피 카페인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그건 치료 방법이 아니지. 예, 그거 외에는 그리고 잠시만 물좀 먹고. 야야 네, 죄송합니다. 앉아. 네. 이런 것도 견뎌야죠. 네. 실제 면접에서 목마르면 물 먹으러 나갈 거예요. 네. 그 ENL 화학 동아리를 하셨네요. 예.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화학 실험들을 했는데 조장 역할을 맡으셨네. 조장은 본인이 자원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맡겠다고 한 게 아니라 친구가 회장이 되었는데 제가 화학 실력 같은 게 조금 있어서 저에게 조장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청색병 실험이라는 게 어떤 실험을 말하는 겁니까? 그 청색병 실험이라는 게 물질의 용해도가 조금 달라지는 원리에 의한 실험인데 그 구리를 넣고 그리고 과산화수소 용액 같은 걸 넣고 흔들면 그 흔든 거에 따라서 용해도가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흔들었을 때는 조금 더 용해가 잘 되어서 그 구리의 색깔이 나타나고 근데 좀 흔드는 것을 멈췄을 때는 그대로 본래 용해도대로 돼서 그 구리의 청색이 없어지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사전 조사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리더의 역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리더란 어떤 모습의 리더여야 됩니까? 예, 일단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요. 음, 리더가 독자적으로 끄는 모습도 물론 중요한 리더의 자질이지만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것을 화합시킬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의 결정도 있고 다른 친구들의 결정도 있고 그게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모두의 의견들 리더로서 제가 일단 수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절충안을 모색해보고 그 절충안을 모색한 것을 일단 교원들에게 알려줘서 어느 정도 의견차가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계속해서 최대한 빠르게 의견차를 줄여 나가는 게 그게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의 충분한 수렴과 조율이 중요하다.